닭살 피부에는 때미는 게 안 좋다고 하는데 하얗게 올라올 정도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은 우리 원장님은 때미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닭살 피부에는 더 안 좋을까요? 그렇죠. 닭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과거의 피부 질환의 흔적으로 그냥 영구히 남아있는 닭살은 닭살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울퉁불퉁한 피부인데 그런 것들도 뭐 그 때미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당연히 닭살이 과민성 피부염, 뭐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의 흔적인 경우에는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뭐 습진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세제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로만 가볍게 씻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때밀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때미는 거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 반신욕 같은 거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건강이 안 좋다, 어딘가 좀 찌뿌듯하다 하실 때는 일부러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좀 반 정도 담그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건강에 어떨까요? 필요에 의해서 의료진의 어떤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족냉증이라든지 또는 치질이라든지 아니면 상열 하한증이라 그래서 위로는 열이 많고 밑에 하복부가 차다든지 이런 분들은 일부러 반신욕을 하되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걸 지켜서 해줌으로써 순환을 촉진시키게 되면은 그런 냉증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의료진 판단에 부적합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걸 잘 가려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온몸이 따갑고 약간 가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 빨개질 정도로 조금 참다 보면 괜찮아지거든요. 그게 피부엔 안 좋은 거겠죠?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목욕도 39도 이상, 40도 이상을 하게 되면은 긴장 상태가 되잖아요. 몸이 데일까봐 그런 식으로 뇌의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빨개지는 현상과 따끔따끔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따끔거린다면 너무 빠르게 온도를 높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셨을 때도 미온수로 먼저 샤워를 하시고 조금 미지근한 좀 뜨거운 물로 좀 온도를 높인 다음에 몸이 충분히 데워졌을 때 탕에 들어가면 덜 따갑거든요. 점점 피부의 확장이 혈관의 확장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이제 여탕에서 사우나 즐기시는 그런 어머니들 보면요. 사우나에서 뜨거운 상태에서 나오셔서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그렇죠.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냉수 마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피부를 단련시킨다. 뭐 이런 이제 걸 했었죠. 실제로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온천을 한 다음에 바로 바닷물로 뛰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혈류순환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혈류순환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질환자들도 있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 좋지 않거든요. 무슨 당뇨계통 환자라든지 간 질환자라든지 또는 뭐 갑상선 질환자인 경우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 보통 그래서 젊은 연령층에서 그런 걸 통해서 따끔따끔할 때 오는 그 저기가 세로토닌 분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중독이 되면 그 세로토닌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독이네요. 네. 아주 대단히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경험 삼아 젊은 분들 질환이 없을 때 하시는 정도이지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은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여드름 흉터가 있는데 온천욕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급성질환, 피부질환이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감염에 이제 땀이 흘러내려가면서 내 몸에 있던 다른 세균류들이 땀으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땀이 배출되면 이제 소금기가 나오잖아요. 그 염분은 오히려 그 여드름 자국을 헐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거나 여드름이 있으실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목욕법 같은 거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의료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과 한국 사람들 다르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이 그거잖아요. 청결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오히려 덜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그리고 빡빡 미는 거 없이 샤워로만. 세제는 약산성으로 가볍게 얼굴이고 어디고 때를 타올이나 아니면 수건에다가 그 세제 묻히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2-3회. 그리고 이제 대신 세제로 깨끗하게 헹궈내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탕에 들어갔을 때는 30분 이내. 그리고 반신욕은 20분 이내. 온도는 40도 이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보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씻고 나서. 예, 귀리 같은 걸 넣어서 아예 목욕할 때 올리브 오일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탕에다가요? 예, 오트밀이라 해서 귀리 목욕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있는 지질이 피부에 보습 이제 코팅 효과를 갖고 있다고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는 그 아로마 오일류 또는 올리브 오일도 좋겠고요. 아보카도 오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류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보습을 꼭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오일류를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코코넛 오일이 열감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발라봐서 열감을 주지 않는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사용해서 보습에 반드시 신경을 써주는 것. 그것이 겨울철 목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